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저는 이 책이 나오면 이제 새로운 해가 다가오는구나 하고 느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그러실 텐데 바로 이 책. 그렇습니다. 2019 트렌드 코리아죠.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장수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을 모르시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모르시더라도 아마 이런 키워드들, 욜로라든가 스웩 이런 거 아시죠? 그리고 작년에는 소확행이라든가 워라밸 같은 키워드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런 트렌드 네임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트렌드 코리아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김난도 교수님이 진행하셨던 KBS 해피 FM 김난도의 트렌드 코리아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2017년 3월부터 해서 2018년 4월 정도 한 1년 조금 넘게 같이 고정 출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금요일 게스트였는데요. 그러면서 옆에서 교수님을 좀 지켜보면서 또 같이 트렌드도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어떤 친밀도가 좀 남다르기도 합니다. 2019년의 대표적인 키워드들은요 10가지인데 늘 그렇죠. 늘 10가지였는데요. 여기 이 뒷면에 딱 10가지 나와 있죠. 컨셉팅, 세포마켓, 뉴트로, 필환경 시대, 그리고 감정 대리인, 데이터 인텔리전스, 카멜레존, 밀레니얼 가족, 나나랜드, 매너 소비자,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인이 여러 가지 현상들로 나타났다고 분석될 만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2019 트렌드 코리아는요, 키워드들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제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근원적인 원인 중에 첫 번째 원인은요, 바로 나입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나에 집중하고 있어요. 원래 한국인들은 행복의 기준을 좀 남에게 놓는 경향이 있잖아요.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아니면 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복을 따지곤 했었는데, 점점 행복의 기준을 나에게 맞춰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사실 어차피 자꾸 남에게 어떤 행복의 기준을 맞추다 보면 양극화, 또 계층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중첩되면서 요원한 일이 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 감각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기준을 자꾸 밖에 두면요,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고요, 항상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자존감도 꺾이고 행복도 저해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준을 나에게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다른 사람보다는 나의 취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나에게 맞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2018년도 키워드였던 욜로나 소확행, 덕후문화 같은 것도 사실 나의 취미와 취향에 집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이번 2019년도의 키워드 중 나나랜드는요, 아주 대표적인 나 중심의 사고를 보여주는데요. 자존감을 넘어서 자기 존재감까지 가게 됩니다. 사회적 통념과 규범을 뛰어넘는 자기애로 무장한 세대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중시하는 이런 세대들이 부모가 되면 바로 밀레니얼 가족이 됩니다. 말하자면 밥 잘 사주는 예쁜 엄마로 대표되는데요. 엄마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을 좀 벗어나서, 그러니까 가족의 의무에서 좀 벗어나서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AI로 추동되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경향도 결국 나에 맞는 기호와 상품을 찾아주는 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대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요, 일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이나 각 개인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감성이 아니죠. 감성이 좀 보편적인 거라면 감성은 개인들한테 특화된 어떤 감성인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이 감성을 건드리는 컨셉팅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케팅이 아니라 컨셉팅이다라고 하니까 비즈니스를 하시는 요즘 대표님들이 많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공감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어떤 컨셉 중에 하나가 과거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는 뉴트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경향 키워드인 거죠. 그런데 지나치게 개인에만 맞춘 이런 생각의 틀은요, 결국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신의 서툰 감정 처리와 표현을 대신해주는 감정 대리인이라는 경향이 등장하게 됩니다. 서툰 인간관계가 고객과 손님 사이에 발현하게 되면요, 그게 이른바 갑질 문화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근로자들의 어떤 보호가 이슈화가 되어갈 수밖에 없죠. 워라벨이 아니라 워커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근무를 할 때 갑질 소비자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매너가 소비자를 만든다는 매너 소비자가 키워드로 등장을 했습니다. 필환경 시대라는 키워드도 결국 나를 지키고자 하는 건데요. 소중한 나와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생존을 위해서는 환경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큰 흐름 두 번째는요. 거대 온라인이 시장을 장악했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거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은 세분화된 어떤 컨셉과 취향으로 승부하는 세포 마켓으로 분화가 돼요. SNS를 활용해서 물건을 소개하고 파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신뢰성만 해결된다면 사실 가장 강력한 마켓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온라인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오프라인이 좀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공간들의 활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 공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카멜레존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공간이 바뀌는 거죠. 낮에는 물건을 팔고요. 오후에는 차를 팔고 또 저녁에는 술집이 되고 주말에는 또 차는 팔았죠. 네. 책을 팔거나 아니면은 그 강연장이 되는 그런 그 공간으로서의 변신, 공간의 변신을 카멜레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0가지 키워드들을 한 방에 정리를 하면요. 세분화되는 환경에서 나를 찾고 드러내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단순화했나요? 어쨌든 이렇게 큰 경향성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 집에 있는 트렌드 코리아 책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2012년서부터 쭉 2019년까지 쭉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아이고 가만히 보시면 2014년이 없어가지고요. 보니까 모바일 트렌드로 살짝 대신했거든요. 이 작품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트렌드 코리아는 늘 제가 이렇게 매년 보면서 약간 영감을 받는다고 할까요? 이걸 보면서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는구나, 이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떠오르게 하는 영감을 주는 책입니다. 아무래도 소비가 결국 문화가 되고요, 문화가 또 라이프가 되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한 번쯤 2019 트렌드 코리아 일독하신 다음에 2019년에 또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바로 2019 트렌드 코리아였고요. 2019의 진짜 초트렌드는 바로 우리 시안책방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